75세 박종철은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사람이었다. 40년 동안 국어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퇴직 후에도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한자를 가르쳐 주곤 했다. 그의 인생은 규칙적이고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신문을 읽고 아내 순자와 함께 소박한 아침을 먹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종철과 순자에게는 단 하나의 아들, 준호가 있었다. 35살의 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유학을 떠났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아들이 미국에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내주며 뒷바라지했다. 교사 월급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종철 부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맸다.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준호는 전과 달라져 있었다. 영어를 섞어가며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옷차림도 세련되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곁에 함께 온 여성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였다. 그의 옆에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여성이 서 있었다. 이분은 엘리나예요. 저와 함께 한국에 온 사람이에요. 종철과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물론 아들이 유학을 갔으니 외국인 친구들이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여성을 데려올 줄은 몰랐다. 안녕하세요. 엘리나가 어설픈 한국말로 인사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아, 그래. 안녕하세요. 순자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종철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엘리나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였다. 준호가 중간중간 통역을 해주며 분위기를 이어갔다. 식사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종철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져 소리를 냈다. 결혼이라고? 네. 엘리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준호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종철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날 밤 종철과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참 갑작스럽네. 종철이 한숨을 쉬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할까? 그건 그렇고, 언어도 통하겠어. 문화도 다른데. 두 사람의 걱정은 끝이 없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현실적인 우려 사이에서 갈등했다.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아버지, 저 정말 엘리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준호야,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철이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걸 뛰어넘잖아요.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결혼 생활은 현실이거든. 종철과 아들의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준호는 엘리나와 어떻게 만났는지,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엘리나는 폴란드에서 온 여성이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도 배우고 있었다. 준호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만났다고 했다. 아버지, 엘리나는 정말 착해요. 그리고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종철은 생각에 잠겼다.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일주일 후 종철은 결심을 했다. 준호야. 네, 아버지. 아버지가 생각해 봤는데 결혼은 내가 결정할 일이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엘리나가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한국의 예절도 배우고 우리 문화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당연하죠. 엘리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종철은 깊은 숨을 쉬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겠나. 외국 사람이라고 다를 게 뭐 있어. 정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준비가 시작됐다. 엘리나는 일주일에 3번씩 종철의 집을 방문해서 한국 요리를 배우고 한국어 공부도 했다. 순자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엘리나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엘리나가 김치를 담그는 법을 물어볼 때 순자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언어가 서툴러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다. 종철도 엘리나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었다. 교사 출신답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고 엘리나는 진지하게 들었다. 아버님, 한국 역사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엘리나의 말에 종철은 웃음이 나왔다. 몇 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다. 작은 예식장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엘리나의 부모님도 폴란드에서 날아왔다. 엘리나는 고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한복을 입는 것도 서툴렀지만 순자가 정성스럽게 도와주었다. 어머니, 이거 맞아요? 엘리나가 치마를 매만지며 물었다. 완벽해. 정말 예뻐. 순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엘리나가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하객들이 모두 감탄했다. 그리고 그녀가 환하게 웃었을 때 종철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 종철은 속으로 생각했다. 패백 시간에 엘리나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절을 했다. 며칠 전에 순자에게 배운 대로였다. 아버님,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엘리나의 한국말이 많이 늘어 있었다. 그래, 우리도 잘 부탁한다. 종철이 대답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 집안도 이제 세계로 넓어지는 거지.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철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생각이 너무 좁았나 봐. 왜?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나 보니까 정말 착하던데.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우리 문화도 존중하려고 하고. 그래.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그날 밤 종철은 일기장을 펼쳤다. 오랜 습관이었다. 오늘 준호가 결혼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엘리나라는 아이가 정말 좋은 아이인 것 같다. 비록 외국에서 왔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낯선 인연이 시작되었다. 종철은 그때만 해도 이 인연이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 알지 못했다. 그저 아들이 행복하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만 있었을 뿐이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다. 준호와 엘리나는 시내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종철과 순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집을 방문했다. 엘리나는 여전히 서툴지만 한국말을 열심히 배웠고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아버님, 이거 뭐라고 해요? 엘리나가 김치 냉장고를 가리키며 물었을 때 종철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김치 냉장고야. 김치를 저장하는 특별한 냉장고지. 아, 김치 냉장고. 신기해요. 엘리나의 반응에 종철은 뿌듯함을 느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보기 좋았다. 순자도 며느리가 한국 요리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엘리나는 매번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며 메모까지 해가며 배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신혼부부의 적응 과정이려니 생각했지만 점점 무시할 수 없는 균열들이 생겨났다. 첫 번째 신호는 생활비 문제였다. 어느 날 저녁 종철 부부가 아들 집에 갔을 때였다. 준호야, 요즘 어때?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고. 종철이 아들에게 물었다. 아, 괜찮아요. 그런데 준호가 말을 머뭇거렸다. 뭔데? 엘리나가 한국 물가에 좀 놀라는 것 같아요. 그때 엘리나가 부엌에서 나오며 끼어들었다. 아버님, 이 나라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싸요? 폴란드에서는 이 돈이면 훨씬 많이 살 수 있는데.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다. 그래? 뭐가 특히 비싸던? 종철이 물었다. 과일이요. 사과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고기도, 채소도. 다 너무 비싸요. 엘리나의 불평이 계속되었다. 한국은 원래 물가가 좀 있는 편이야. 하지만 적응하다 보면 종철이 설명하려 했지만 엘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적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 비싸요. 준호 월급으로는 부족해요. 그 말에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종철도 마음이 불편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돈 얘기를 하다니. 두 번째 문제는 음식이었다. 종철과 순자는 시골에서 직접 기른 쌀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가져다 주곤 했다. 예전에는 엘리나가 고마워했는데 어느새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어머님이 또 반찬 가져오셨네요. 엘리나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다. 감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귀찮다는 듯한 톤이었다. 우리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야. 준호가 말했지만 엘리나는 별로 관심 없어 보였다. 며칠 후 종철이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충격을 받았다. 자신들이 가져다 준 반찬들이 냉장고 구석에 밀려나 있었고 일부는 상해서 버려야 할 지경이었다. 이게 뭐야? 종철이 순자에게 속삭였다. 쉬, 조용히 해요. 순자가 말렸지만 종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책장 문제였다. 종철에게는 40년 교직 생활 동안 모은 소중한 책들이 있었다. 문학 전집, 역사서, 교육 관련 서적들. 그 책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지식, 그리고 추억이 담긴 보물이었다. 아들 집에 일부를 가져다 놓았는데 어느 날 엘리나가 갑자기 말했다. 아버님, 이 책장 좀 치워요. 책장을? 종철이 놀라며 물었다.
네, 너무 낡아 보여요. 거실이 촌스러워져요. 이런 낡은 거 이제 쓸모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때가 묻어 낡아 보일지 몰라도 그 책들은 그의 인생과 기억이었다. 제자들과 함께 읽었던 책, 밤새워 연구했던 자료들,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지식의 보고였다. 엘리나야, 그 책들은. 종철이 설명하려 했지만 엘리나는 이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 요즘 책은 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요. 종이책은 공간만 차지해요. 우리 집을 좀 더 모던하게 꾸미고 싶어요. 모던하게? 네, 세련되고 깔끔하게요. 친구들이 놀러 와도 부끄럽지 않게. 종철은 말을 잃었다. 자신의 책들이 부끄러운 거지라는 말인가. 여보, 그래도 아버님 책들인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시골집에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엘리나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종철은 순자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뭔가 이상해. 뭐가? 엘리나 말이야. 처음에는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종철이 한숨을 쉬었다. 요즘은 뭔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직 적응 중일 거야. 순자가 위로했지만 종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종철이 아들 집에 갔을 때 엘리나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외국어로 통화하고 있었는데 가끔 한국어가 섞여 나왔다. 한국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너무 전통적이고 집도 좁고. 종철은 모든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었다. 자신들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야. 종철이 아들을 따로 불렀다. 네, 아버지. 엘리나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뭔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봐. 엘리나가 우리를 존중하고 있는 것 같아.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문화 차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엘리나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문화 차이? 네, 서양 사람들은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나쁜 의도는 없어요. 준호의 변명을 들으며 종철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정말 단순한 문화 차이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들을 깔보는 것일까? 그날 밤 종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 초기에 따뜻했던 기억들과 최근의 불편한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 보였던 엘리나의 진정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순자가 시장에서 만난 이웃으로부터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 순자 씨, 며느리가 시장에서 한국 음식 냄새 난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정말요? 네,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한국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고 냄새도 이상하다고. 그 말을 들은 순자는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르쳐주고 함께 요리했는데 뒤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집에 돌아온 순자는 종철에게 그 얘기를 했다. 여보, 이웃 말로는. 이야기를 다 들은 종철은 마음이 무거웠다. 점점 확신이 들었다. 엘리나의 변화는
단순한 적응 과정이 아니었다. 처음에 보였던 존중과 관심은 어디로 갔을까? 그날 밤 종철은 일기에 썼다. 엘리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처음에는 정말 우리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우리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 준호는 문화 차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문화가 달라도 배려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아직은 큰 갈등은 아니었지만 종철은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손주가 태어난 지 벌써 10달이 지났다. 종철과 순자에게는 생애 첫 손주였다. 작고 소중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아이는 준호를 닮아 눈이 크고 엘리나를 닮아 머리카락이 갈색빛이었다. 동서양이 만난 아름다운 아이였다. 우리 도윤이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 종철이 손주를 안으며 웃었다. 도윤이라는 이름은 종철이 지었다. 도다어를 윤택하게 한다는 뜻이었다. 엘리나는 처음에 외국식 이름을 원했지만 준호가 아버지 뜻을 따르자고 설득했다. 돌잔치가 다가오자 종철과 순자는 들뜬 마음이었다. 첫 손주의 첫 번째 생일이니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가. 여보, 돌잔치 어디서 할까? 순자가 물었다. 아무래도 준호네가 정할 일이겠지. 우리는 도와주기만 하면 돼. 종철이 답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가족이 종철의 집으로 찾아왔다. 돌잔치 계획을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엘리나는 도윤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까르르 웃었다. 자, 도윤이 좀 봐. 순자가 손주를 받아 안으며 연신 뽀뽀했다. 어머니, 도윤이 요즘 많이 컸죠. 준호가 말했다. 그럼 어찌나 귀여운지. 우리 도윤이. 종철도 손주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돌잔치 얘기가 시작됐다. 종철은 반가운 마음에 먼저 입을 열었다. 돌잔치인데 우리 친척들이랑 동네 분들도 불러야지. 도윤이 첫 번째 생일인데 다 같이 축하해줘야 해. 종철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평생 동네에서 살아온 그에게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당연한 것이었다. 맞아, 김 선생님네도 부르고 이웃집 할머니들도 부르고 순자도 덧붙였다. 그런데 엘리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준호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아버님, 그건 좀 너무 촌스러워요. 엘리나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촌스럽다고 종철이 되물었다. 네,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호텔에서 세련되게 해야 해요. 엘리나의 말이 계속되었다. 폴란드에서는 가족끼리만 조용히 해요. 그게 훨씬 품격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종철이 말하려 했지만 엘리나가 끊었다. 그리고 굳이 친척까지 다 부를 필요 없잖아요. 우리 컨셉이 망가져요. 그 순간 종철은 전기가 온몸을 타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컨셉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다. 손주의 돌잔치가 컨셉인가? 가족의 축복이 컨셉인가? 컨셉이라니. 종철이 중얼거렸다. 네, 세련되고 모던한 컨셉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도 예뻐야 하고. 엘리나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종철은 아들의 아내가 자신의 존재와 한국의 전통을 분위기 망치는 요소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자신들이
그 세련된 컨셉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물건,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엘리나야, 그래도 우리 전통으로는. 순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어머님, 전통도 좋지만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해요. 지금은 21세기예요. 엘리나의 말에는 한국의 전통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는 중간에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엘리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은 정말 간소하게 하는 추세거든요. 간소하게 하는 것과 우리를 무시하는 건 다른 문제잖니. 종철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좀 더 세련되게 하자는 거죠. 엘리나가 변명했지만 종철에게는 그 모든 말이 핑계로 들렸다. 그럼 우리는 세련되지 못하다는 뜻이냐? 종철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도윤이만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뭔데? 우리 친척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건데? 종철의 질문에 엘리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준호가 나서려 했지만 종철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75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다. 모욕이라니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건데. 엘리나가 항변했다. 다른 방식. 내가 말하는 그 컨셉에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 아니냐? 종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도윤이 돌잔치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초대한 사람들이 와주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인가? 엘리나는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다. 아버님,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뜻이었어? 종철이 따졌다. 순자가 종철의 팔을 잡으며 말렸다. 여보, 진정해요. 하지만 종철의 마음에는 이미 불이 붙어 있었다. 준호야, 내 아내가 우리를 뭘로 보는지 이제 알겠니? 아버지, 우리는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럽고 컨셉을 망치는 존재라는 거지. 종철의 말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엘리나가 도윤이를 품에 더 꽉 안으며 말했다. 아버님,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국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야. 종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때 도윤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아마 어른들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나 보다. 도윤이가 울어요. 엘리나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계속 울었다. 우리 도윤이 왜 울어? 순자가 손주를 받아 안으며 달랬다. 아이가 울자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다. 오늘은 이만 가는 게 좋겠어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준호야, 잠깐. 종철이 아들을 불렀다. 네, 아버지. 내 아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정해라. 종철의 말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오해세요. 엘리나도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아기가 없다고. 그럼 뭐야? 무의식 중에 우리를 깔보고 있다는 뜻 아니야?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엘리나는 도윤이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종철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 순자가 말했다. 여보,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심하게, 내가 뭘 심하게 했어? 종철이 반문했다.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해. 그래도 며느리인데. 며느리든 뭐든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종철은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자신이 과했을까? 아니면 당연한 반응이었을까? 그날 밤 종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엘리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촌스럽다, 컨셉이 망가진다, 세련되게. 그 모든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촌스러운 거냐? 우리 전통이 컨셉을 망치는 거냐? 종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엘리나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지난번 갈등 이후 일주일 동안 종철과 준호 사이에는 연락이 없었다. 순자는 몇 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자고 했지만 종철은 고개를 저었다. 먼저 연락할 건 없어. 준호가 생각을 정리하고 와야지. 그러던 중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도윤이 돌잔치 날짜 정했어요. 목소리가 어색했다. 그래. 이번 주 토요일에 할 거예요. 시내 호텔에서요. 호텔에서. 종철이 중얼거렸다. 아버지, 오실 거죠? 준호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래, 갈게. 짧은 통화가 끝났다. 순자가 옆에서 물었다. 호텔에서 한다고? 그래. 엘리나 뜻대로 하는 모양이야. 종철은 마음이 복잡했다. 손주의 돌잔치인데 할아버지가 안 갈 수는 없었다. 돌잔치 당일 아침 종철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평생 모아온 작은 꽃들로 손수 꽃바구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도윤이에게 주려고 직접 편지도 썼다. 우리 도윤아, 할아버지가 내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내가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편지 봉투에는 도윤이에게 할아버지가라고 정성스럽게 썼다. 여보, 준비 다 했어. 순자가 물었다. 응. 가자. 종철과 순자는 시내 호텔로 향했다. 큰 호텔 로비는 화려했다. 종철은 이런 곳이 익숙하지 않았다. 로비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어딘가 긴장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네요. 그래. 도윤이는? 안에 있어요. 들어가시죠. 예식장 안은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다. 화이트와 골드 톤의 장식이 세련되어 보였다. 하객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다. 종철이 아는 얼굴은 거의 없었다. 엘리나가 도윤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엘리나가 인사했다. 지난번보다는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그래, 도윤이 예쁘게 꾸몄네. 순자가 손주를 보며 웃었다. 종철은 준비해온 꽃바구니와 편지를 꺼냈다. 이거 도윤이 줄 거야. 그런데 엘리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버님, 이건. 엘리나가 꽃바구니를 받아들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이거 어디에 둘까요? 엘리나가 꽃바구니를 들고 어색하게 웃었다. 메인 테이블 위에 두면 되지. 종철이 말했다. 아, 그런데 사진 촬영할 때
톤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엘리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톤이 안 맞는다고? 네, 저희가 준비한 장식과 컨셉이 달라서. 엘리나는 꽃바구니를 로비 구석으로 가져갔다. 아버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사진 톤이 안 맞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종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톤이 안 맞는 거지라니. 그래. 종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내 유산도 내 톤에 맞지 않겠구나.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몇몇 하객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아버지.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준호야. 이제 확실히 해야겠다. 종철은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예식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종철에게 쏠렸다. 내가 평생 모은 집과 땅, 그리고 예금은. 종철이 말을 멈췄다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물려주겠습니다. 엘리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효가 사라진 집안에 재산도 없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버님, 그게 무슨... 엘리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이냐고.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톤에 안 맞는다는 며느리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겠어. 종철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준호가 종철의 팔을 잡으려 했다. 진정하라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야. 종철이 팔을 뿌리쳤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건 문화 차이가 아니야. 종철은 엘리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건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의 문제야.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엘리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알아? 종철이 물었다. 엘리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잘못한 건 내 마음을 무시한 거야. 내가 할아버지로서 손주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을 무시한 거야. 종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꽃바구니가 문제가 아니야. 톤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문제야. 예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다. 도윤이만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75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종철이 계속 말했다. 내가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어. 그들 모두 나를 존경해줬어. 그런데 내 며느리는 나를 촌스럽다고 하더군. 엘리나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준호가 말렸다. 여기서 이러면 어때?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종철이 반문했다. 내가 죽어서도 내 재산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 손에 들어가는 건 못 봐. 종철은 주머니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이미 유언장도 새로 썼어. 내 재산은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야.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아버님, 엘리나가 소리쳤다. 이제 와서 아버님이라고 불러.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알고 있어. 종철이 차갑게 말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뭘 용서하라고. 제가 잘못 교육했어요. 엘리나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기가 없다고? 그럼 더 심각한 거야. 무의식 중에 우리를 깔보고 있다는 뜻이니까. 종철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엘리나도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다. 죄송하다고 다 해결되는 거야? 마음은 어디 갔어? 종철이 물었다. 마음?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말이야. 엘리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종철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여보, 가자.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여보, 그래도 손주 돌잔치인데. 순자가 망설였다. 손주는 우리가 따로 축하해주면 돼. 종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종철과 순자가 나가려 할 때 엘리나가 뒤에서 소리쳤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종철은 돌아보지 않았다. 예식장을 나오면서 종철은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굽신거리며 살 수는 없다. 택시에서 순자가 말했다. 여보,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심해. 나는 아직도 부족했다고 생각해. 종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존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내가 있을 이유도 없어. 그날 밤 종철은 일기에 썼다. 오늘 도윤이 돌잔치에서 모든 것을 정리했다.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다. 내 재산은 나를 존중하는 곳에 쓰일 것이다. 엘리나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 마음을 분명히 전했다. 돌잔치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엘리나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엘리나가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종철은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생각해보겠다. 사흘째 되는 날, 엘리나가 직접 찾아왔다. 도윤이를 안고 와서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이었다. 일어나라. 아이 안고 그러면 어떡해. 종철이 말했다. 아버님, 저 정말 바뀔게요. 한국 문화도 더 배우고 어르신들 존경하는 마음도 배우겠어요. 엘리나의 말은 간절했다. 하지만 종철은 고개를 저었다. 엘리나야, 문제는 한국 문화를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종철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지. 엘리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내가 진심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종철의 말에 엘리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종철은 순자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시골집으로 내려가자. 갑자기 왜? 여기서는 계속 눈치만 보며 살게 될 것 같아. 종철의 말에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일주일 후 종철과 순자는 고향 시골집으로 돌아갔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었지만 청소하고 정리하니 살만했다. 고향 친구들이 반겨주었다. 종철이 왔구나. 서울 생활은 어땠어? 별거 없어. 시골이 좋아.
종철이 웃으며 대답했다. 고향에서의 생활은 평온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동네 벗들과 바둑을 두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삶의 여유를 되찾았다. 어느 날 오후 종철은 마당에 앉아 손주 도윤이에게 보낼 작은 장난감을 다듬고 있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말마 장난감이었다. 직접 깎아서 만든 것이라 거칠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사람이란 게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다. 종철이 혼자 중얼거렸다. 결국 중요한 건 마음과 존중이지. 나무말의 갈기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듬으면서 생각했다. 엘리나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진심인 줄 알았다. 한국 문화를 배우려 하고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심이 드러났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전통을 촌스럽다고 여기는 마음이. 겉모습이나 컨셉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진심은 남는다. 종철이 계속 중얼거렸다. 그걸 모른 자에게 내가 줄 건 없지. 바람이 불어왔다. 마당 한 구석에 피어있던 들꽃들이 고개를 숙이며 살짝 흔들렸다. 코스모스였다. 순자가 심어놓은 것이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순자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다. 도윤이 장난감 만들고 있어. 또 만드네. 벌써 몇 개째야? 그래도 할아버지가 만든 건 의미가 다르잖아. 종철이 웃었다. 준호에게서 연락 왔어. 순자가 말했다. 뭐래? 도윤이가 할아버지를 찾는다고 해. 그래. 한국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대. 할부지라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도 아직은 안 돼. 엘리나가 진짜 바뀌었는지 확인해야지. 종철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했다. 며칠 후 동네 이장이 찾아왔다. 종철 형, 동네에서 청년들 한국어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한국어? 응. 외국에서 온 며느리들이 몇 명 있거든.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해. 종철은 잠시 생각했다. 그래, 해보지 뭐.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부터 종철은 동네 회관에서 외국인 며느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 필리핀에서 온 며느리, 그리고 중국에서 온 며느리까지. 모두 4명이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다.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종철은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한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오늘은 존댓말을 배워볼까요? 네, 선생님. 그들의 열정적인 대답을 보며 종철은 보람을 느꼈다. 수업을 하면서 종철은 깨달았다.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배우려는 마음,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 시어머니께 뭐라고 인사드려야 해요?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들이 따라하는 모습이 엘리나와는 너무 달랐다.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준호가 도윤이를 데리고 찾아왔다. 혼자였다. 엘리나는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아. 순자가 손주를 안으며 기뻤다. 할부지. 도윤이가 종철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많이 컸다. 우리 도윤이 할아버지 기억하네.
종철이 손주를 안으며 웃었다. 아버지, 엘리나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한국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준호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뭐?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장난감들을 도윤이 방에 모두 모아놨어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종철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그리고 엘리나가 아버지께 편지를 써왔어요. 준호가 편지를 꺼냈다. 종철은 편지를 읽어보았다. 아버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를 모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문제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가 진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윤이를 통해서라도 아버님과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며느리 엘리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종철은 한참을 생각했다. 아버지,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다. 글쎄다.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아. 종철이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 정말요? 응. 단,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야 해. 컨셉이나 톤 같은 말은 하지 말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도윤이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쳐야 해. 당연하죠. 그날 밤 종철은 일기를 썼다. 엘리나가 편지를 보내왔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쉽게 믿지는 않겠다.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며칠 후 종철은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멈춰섰다. 마당에 핀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꽃은 뿌리가 있어야 피어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뿌리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엘리나와의 관계도 이제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할 때다. 진짜 가족의 뿌리를. 종철의 눈빛에는 서운함 대신 이제는 단단한 결심이 빛나고 있었다. 쉽게 용서하지는 않겠지만 진심으로 바뀐다면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가 흔들렸다. 꽃들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를 잃지 않았다. 종철도 그렇게 살고 싶었다. 흔들려도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여보, 들어와. 저녁 다 됐어.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간다. 종철은 마당의 꽃들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집으로 들어갔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 희망을 품고 종철은 평온한 하루를 마무리했다.